HLB는 오늘 아주 중요한 공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종목 분석에 앞서 해당 공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드디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하여 한국투자증권과 상장 주선인 선정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시 제목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관련 풍문과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만간 코스피 이전이 확정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출양파는 이틀 전 방송을 통해서 진 회장의 코스피 이전 상장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에는 분위기도 다르고 결연한 의지마저 엿보인다고 해석했었는데 역시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을 공개하며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중단기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다지 효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해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사실상 주가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인식될 수 있는 이전 공시일 직후나 이전 상장일을 기준으로 주가의 추이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나 기대감을 반영하며 해당 이벤트나 중요 이슈가 공개되거나 실행되는 날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노출이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벤트가 공개될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기업들의 중단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이전 상장은 당연히 파급력 있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전 상장일을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상장일 이후에 움직일 것이냐의 차이일 뿐 중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HLB는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이유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셀트리온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전 상장을 하면 사측이 필요성을 느끼거나 주주들의 요구를 회사가 인지해서 자발적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오랜 수건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 사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주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전 상장을 관철시킨 사례입니다. 셀트리온은 2017년 8월 7일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동의서를 사측에 송부한 시점이 본격적인 이전 상장 이슈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 상장 효과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이슈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이슈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주가는 이전 상장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미 250%가 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에는 주목할 만한 바이오주의 이전 상장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장 기술주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사례를 몇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이전 상장한 사례는 주가에 왜곡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이전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2008년 11월 14일 코스피 이전을 확정지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5거래일 연속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조정받았지만 결국 6개월가량 우상향하며 72.4%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네이버처럼 HLB도 금일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는데 주가가 며칠 동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에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도 그다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한 기업들은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노출될 때부터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네이버처럼 초기에 주가가 오히려 반락을 했더라도 결국은 이전 상장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HLB와 비슷한 공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17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풍문과 보도에 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 나온 당일 한국경제 단독 기사로 카카오가 코스피로 떠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HLB 공시처럼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나간 이후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며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짧은 기간에 급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이외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 해당 이슈가 나온 시점 이후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기에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더라도 6개월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코스피 이전 상장 기업들의 보편적인 예우입니다. 통계와 확률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이전 상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슈가 있는 HLB그룹주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HLB가 2.52% 하락으로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짧은 거리를 두고 두 일봉의 저항력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남기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자 약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것에서 일부 종목에만 매수세가 편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인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는데 지수는 물론이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단기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매일 장전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글로벌 시황과 공개 종목 추천을 진행하는데 내일은 워낙 중요한 날인 만큼 가급적 참여하셔서 일반 뉴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시황 분석을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HLB생명과학은 전일 중급 이상의 저항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1,600원을 터치하자마자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며 마감하였습니다.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면 다음날 디마크를 주시하라고 자주 강조드렸는데 전일 방송에서는 9시 10분을 기준으로 9,775원이 디마크 기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장투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출량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10분 봉으로 9시 10분 종가인 9,720원에서 잠시 매도했다가 종가에 재진입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 출량파가 제시하는 디마크 라인을 필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LB제약 또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14,110원에서 횡보를 하다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전일 길쭉한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역시나 디마크 라인을 기준으로 당일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선제적인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3,110원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바이오스텝 또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3,745원을 터치하자마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력이 강한 갭 지지의 하단마저 깨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V자로 반등하면 돌파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현재 구간에서 짧은 파동을 만들면서 3,440원 아래에서 횡보를 한다면 단기 흐름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운수창고와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마이너스 1.33%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원맨쇼를 하며 전기전자 강세를 주도하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마이너스 1.5%로 역시나 섹터 하위권에 위치하였습니다. HLB그룹주가 나홀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금일 제약바이오주나 성장주 등락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지수와 제약바이오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HLB수급은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7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29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6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4.12%로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5,797억 원으로 적지 않게 하락하며 공매 세력들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818만 주로 여전히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횡보고를 벗어날 때 등락폭이 커진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과거 코스피 이전 상장 사례와 주가 등락의 통계를 믿고 일단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